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본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육사 지방선거에서 김명곤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본위원회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변 및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해 시장님께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시정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무상급식 확대 관련 공약에 대한 시정 질문입니다. 김해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4대 주요 공약을 제시하시며 당선되셨습니다. 그 주요 4대 공약은 아래와 같이 첫 번째 효도수당 월 2만 원 지급, 두 번째 무상급식 확대, 세 번째 4년 내 아파트 관리비 30% 절감, 네 번째 일자리 3만 개 창출이었습니다. 이 공약 중 중학교까지의 의무 무상급식을 읍면에서 동지역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지난해 말 의회로 제출되었던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와 공약 이행 여부 및 이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시정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류 소각장 이전 및 전처리 시설 관련 공약에 대한 시정 질문입니다. 김해 시장님께서는 지난 육사 지방선거에서 장류 소각장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과 관련하여 공약에서 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화 시설이 현 장류 소각장 내 건설을 반대한다고 공약한 것은 물론 현 장류 소각장과 관련해서도 내구 연한인 2016년 폐쇄하고 외곽지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부터 반영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장류 소각장 내 전처리 시설 및 자원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2월 4일 담당 환경위생국의 시의회 시정 업무 보고와 이후 본 의원이 시장님께 보낸 서면 질의에서도 현 시점에서 대체시설 마련이 불가피하므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서면 답변하셨습니다. 이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2013년과 2014년도에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전처리 및 자원화 시설을 현 소각장 내에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장유 소각장은 내구 연한인 2016년도에 이전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시정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천 도시마천 생태보건사업 사용 석재 관련 시정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라천 도시마천 생태보건사업이 사업 시행업체가 선정되는 등 그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 석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은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유 신도시와 장유 3동의 지역민은 물론 사회단체, 통장협의회 등 대다수 시민들은 기존 대청천 및 해반천 등에 사용된 보라석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민의가 반영된 석재 사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담당 국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님의 입장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보라석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해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면 보충 질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님, 시장님께서 종전대로 국장님이 실무자니까 답변하시고 총괄 답변에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하시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해서 김해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청드린다고 하면서 시정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근본 본회의 전 지난 20일 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국소과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엄정위원회 발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만큼 김해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기존 관례처럼 모든 보충 질의 답변이 끝난 이후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본인 말씀만 하고 들어가시면 그것에 대한 보충 질문을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국소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부득불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의원님. 영철 의원님 생각도 맞지만 말이야 다릅니다. 저희들끼리 좀 논의가 있으니까 피해를 정의 요청합니다. 예,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정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잠시합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영철 의원님의 시장님의 일문일답을 동료 의원들과 상의 드린 바 종전대로 하는 것이 원만하다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영철 의원의 무상급식 확대 관련 공약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사 진행 발언을 안 받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정규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공약에 대해 2015년도 당초 예산안 미편성 사유와 공약 이행 여부 및 이행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의무교육 미 학부모 부당 경감을 위해 2011년도부터 경남도 도교육청과 함께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4,5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었고 우리 시 또한 4년 동안 318억 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189원으로 도비 46억, 시비 72억, 도교육청 71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도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급식비 지원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무상급식 지원 예산 집행 관련 감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의 독립된 기관의 사유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감사 없는 예산 지원 없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고 경남시장군수회의에서는 투입되고 있는 급식비 지원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보조금이 올바르게 서해졌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으로 도교육청은 경남도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무상급식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막대한 엄무한 정책을 합의하여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만 결국 도와 도교육청이 정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약 277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가용 예산은 약 1,000만 원의 정도가 되며 1,000억 원이 정도가 되며 그중 경전철 MRG를 많은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기에 경남도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 단독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고 이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사업은 의무교육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 여기고 있고 지속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만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배가 지원되거나 MRG 부담금이 해소되는 등 재정적 여건이 허락될 때까지 무상급식은 잠정 보류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올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130에서 150%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무상급식 지원은 아니지만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환경 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영철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먼저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시장님께 직접 듣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아니신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의 진행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유감의 뜻을 좀 표합니다. 보충 질문을 드릴 텐데요.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직접 여쭙고자 합니다.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서 이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웬만한 시민들, 의원님들, 공무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또 구구절절하게 하고 싶지 않고요. 김해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현재 읍면까지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동지역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려고 하면 동지역 확대하는 비용이 약 한 20억 원 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이전에 공약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쨌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단으로 인해서 경남 교육 전체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익히 다 아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1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유일한 야권 후보이시고 김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시장이 되신 김맹고 시장님께 김해시 의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홍준표 지사가 저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고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면 김해시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시장님께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대의기구인 의회에 와서 의원의 시정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안 하고 나중에 포괄 답변을 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김해 시민 53만이 지금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머리 허리속까지 숙여가면서 인사하고 온갖 공약 남발하고 다닙니다. 당선만 되면 말이 바뀝니다. 그런 정치 이제 시민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김명곤 시장님 굉장히 어렵게 시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 모르는 시민들 없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대신 그동안 관례적으로 경상남도와 각 지자체, 도교육청이 이거는 이영철 의원님은 이게 시정진회가 아니고 자기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발언을 안 들어서 빨리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이런 구구절절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시장님께 딱 보충 질문 드릴 수 있도록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준표 지사가 끝내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 한다면 김해시는 기존의 관례에 따라서 경남도와 각 지자체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각각 분담했던 비용이 김해시가 약 70억 원 정도였고 경남도가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끝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김해 시장님께서는 기존 예산대로 약 70억 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까지도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도 도에서 방침이 정해지지 않는다라면 나머지 약 3, 40억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전체 기존의 읍면동 기존에 실시하던 정도까지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김명건 시장님께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자, 이영철 의원님, 동료 의원들 간에 협의된 대로 협의된 내용 아닙니다. 예. 협의됐다고 해서 그렇게 따를 이유는 저는 없습니다. 시정 질문자는 접니다. 최정규 민선 6기 예, 공약으로 답변하십시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공약을 시장님께 하셨습니다만은 그 공약 중에는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 중학교 학대 무상급식에는 막대한 277원이 돈이라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dob이 없거나 저희들이 많은 염려하고 있는 경전철 MRG가 부담 해소가 안 된다면은 시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에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은 학교 급식의 친환경적인 우수 식자재를 저희 시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장 임기 동안에 우수 식재료 사용률을 3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해서 친환경 급식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약 중단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급식은 개념이 틀린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해달라는 얘기가 아닌 거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무상급식이 중단되게 됐는데 그것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김해 시장님께 여쭈고 있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이 약 3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dob이 지원 없이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 없습니다. 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소장님한테 묻고 싶지 않은데 좀 이런 회의 김해시 의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할 수 없이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못하겠고 기존에 했던 공약은 도에서 지원이 없는 한 지킬 수 없다. 이건 지킬 건가요? 수가 없다니까 잠정적으로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4월부터 당장 끊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님, 이제 보충 질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방금 말씀드린 dob이 지원 없이는 할 수 네, 없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dob이 지원 없이는 예, 무상급식 예산 수준도로 지원할 수 없다. 예, 네, 공약 파기된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괄 답변에서 시장님이 이영철 의원의 물음에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 소각장 이전 및 전처리 시설 관련 공약 및 율라천 도시마천 생태보건사업 사용 석재 관련에 대하여 환경위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우리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류 소각장 이전 및 전처리 시설과 유라천 도시마천 생태보건 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류 소각장을 내구 연한인 2016년도에 이전할 것인지와 전처리 시설을 현 소각장 내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은 인접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설득을 통해서 2001년 6월 준공하여 지금까지 54만 시민의 생활 쓰레기 문제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의 내구 연한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의 기술 진단 결과 앞으로 5년간은 큰 문제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하지만 국내 소각시설의 경우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30년 이상 사용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어 일반적 사용연한의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잔여 사용연한 예측을 위한 기술 진단을 받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2014년 3월 한국환경공단의 기술 진단을 의뢰한 결과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전체적으로 설비 및 성능의 상태가 양호하여 향후 5년간은 큰 문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54만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해 당분간은 현 시설을 활용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장류, 진영, 한림 등지에 흩어져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들의 집단화를 추진하고자 타당성 검토와 입지 선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해 두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처리 시설의 경우 정말 어려움이 많아 의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생활 폐기물 처리 방식을 소각시설 설치해서 친환경시설인 전처리 시설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증가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에 한계가 있어 현 소각시설 내에 마련되어 있는 소각로 1기 예정장소를 활용해서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수년간 환경부를 설득하여 2011년에서야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설명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착공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이 40여 원이 넘고 2014년도 국도비 32억 5,9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2015년도 예산 38억 6,700만 원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148억 원을 투자키로 한 민간 사업자도 사업 지연에 따른 투자 포기가 우려되어 주민 반대와 예산 확보, 민간 투자자 설득 등 삼중고를 치르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처리 시설은 지난 1월 주례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연성 물질을 고행화하여 연료로 사용하고 재활용품은 선별 활용하는 등 유엔이 선정한 친환경 시설입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이 전처리 시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 설명회를 통해 전처리 시설에 대하여 정확히 알리고 우수시설 견학 등을 통해서 이해를 구한 후 의원님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코자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유라천 생태하천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라석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라천 생태하천보건사업은 2012년 환경부가 공모한 도심 하천 살리기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응모하여 채택된 사업으로서 국비 60억 원, 도비 12억 원 등 총 72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신안교에서 관동교까지 약 1.3km 구간이며 저수로 생태보건, 상책로 조성, 생태호환 정비 등을 통해 유라천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라석은 생태호환 정비에 사용되는 석재 중의 하나로서 우리시 관내에서만 생산되는 석재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하천공사 설계 실무 요령에 의하면 그 하천의 돌삭기에 사용되는 석재의 규격은 압축 강도, 수분 흡수율, 비중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 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입찰 참가 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에서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입찰 참가 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재 또한 회색, 청색, 흑색 등 다양한 색상들이 채굴되고 있어 특정한 색상의 석재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라천 생태 하천보건 사업의 호항공사에 사용되는 석재는 국토교통부의 하천공사 설계 실무 요령에 의한 석재의 시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의 일반 경쟁 입찰로 선정될 것이며 선정된 결과에 따라 그 석재의 형성과 조화로운 주변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환경위생국장님의 답변에 이영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네, 안타깝지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 장유 소각장 이전 및 전처리시설 관련 공약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는데요. 많은 내용들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요. 주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설명회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금 생각하는 대로 주민들 설명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할 거 아닙니까? 예. 여론을 수렴했는데 이게 주민 투표가 됐든 설문조사가 됐든 전체 주민들 상태로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를 했을 때 반대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일단 그 인근 주민들의 현재 전처리 시설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처리 시설에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리고 또 현장 견학 등을 통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그래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에서 원하는 대로 설명을 가졌는데 갖고 나서 주민들이 자 투표합시다. 투표를 했는 설문조사 했는데 과반 이상이 반대한다고 나오면 거기 더 이상 이제 추진 안 할 건가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알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예. 최대한 설명을 하고 네. 그것도 제대로 이해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어차피 이 중요한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곤란한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다음에 별도의 또 대책을 사업 계획을 검토를 하겠지만은 네. 그 아무래도 시의회 시의원들의 대표로 뽑히신 우리 이영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네.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설명회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해당 추진하려고 하는 자리에 더 이상 추진 안 하겠냐고 좀 묻는 겁니다. 제가 찬성한다고 나오면 추진하면 되겠지만 아니요, 반대한다고 같은 나오면 말씀을 계속 당부를 드렸는데 네. 설명회를 마치고 이해 설득을 시킨 다음에 네. 전체적으로도 다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네. 그때 다시 검토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미 2013년도, 14년도에 시민들의 의사는 다 확인이 됐습니다. 83%가 반대한다고 의견이 집중이 됐고 그게 또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시장님도 공약을 했고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됐는데 다시 선거 끝나고 나서 이후에 다시 그 추진한다고 나오니까 주민들이 붕괴를 하는 거예요. 이미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뭘 추진하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좀 주민들이 시의 설명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상컨대 만에 하나 설명회를 하고 그때도 반대한다라면 그때는 이제 제3의 부지 빨리 찾아 나서야 되거든요. 전처리시설 굉장히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해당 사업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해오는 내용을
시민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2013년도에 시에서 업체 다 선정해놓고 착공하려고 들어가려는 시점에 시민들한테 발각이 돼서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시가 마음을 열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준비를 해왔다라면 상황이 어떻게 더 좋게 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도 아마 우리 이영철 의원님께서도 주민대책협의회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했었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가지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2009년도에요? 아니요, 2009년도 아니고 지금 이전에 여러 번 기회를 가졌었는데 아마 설명회조차도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2013년입니다. 예. 국장님께서 하여튼 저희들이 잘 알 테니까 또 설명회를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첫째 주민의 대표신 이영철 의원님께서 설명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는 김해 시장님이십니다. 아니 그 지역구 대표는 우리 이영철 의원님 아니십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설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영철 의원님께서 잘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고라도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안 된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원과 시장은 민의를 반영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과하게 요구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답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김해 시장님께서 지난 6차 선거에서 했던 공약 2016년까지 가능하다라면 소극장 이전하겠고 전처리 시설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해당 장소에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공약이었습니다. 그거 파기된 거네요, 그럼? 파기가 아니죠. 네. 파기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확인하셨고 확인하셨는데 아니요. 잠시만요. 아닙니다. 확인하셨는데 또 다시 지금 재추진한다는 것은 기존의 공약을 파기하고 다시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잠깐만요. 지난번에 그 시장님께서 언제야 내나 이영철 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실 적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을 동의를 구하고 이해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이영철 의원님도 좀 도와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니고요. 네. 이미 83%가 확인이 됐다고요. 제 얘기는. 자, 이영철 의원님, 보충 질문을 종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 시장님께서는 좀 명확하게 선거 공약할 때처럼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제가 답변해 주셔야 제가 김해 시민들이 뭔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스럽게 녹음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이영철 의원님 지금 83%가 반대를 한다라는 그 통계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하셨는가 질의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네. 질의 자료를 보면 부영 13차 입주민은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네. 해가지고 6가지 항목을 물었는데 네. 옳습니다. 내용을 설명이 아니고 아래 주민에 동의합니다. 해놔놓고 폐기물 전처리 시설 및 지원적 소각장내 건설 추진 계획에 반대하며 외곽지에 건설하라. 2016년까지 이전 대책을 마련하라. 주민 대표 입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출연토록 하라. 이렇게 항목만 나열해 놓고 일방적으로 사인만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체 주민의 의견 설문조사에 대한 사실상 제대로 된 의견일 수가 있겠는가 저희들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400세대 중에 83% 시민들이 바보네, 그죠? 아니죠. 네, 그래도 그렇게 내용도 안 보고 설명을 설명을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예, 그렇게 시민을 생각하는 김해시 행정이 2009년부터 이 사업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이를 추진해왔단 말입니까? 비밀리에 추진하지 않고 알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다 준비해놓고 업체 선정해놔놓고 삽뜨기 전에 아니요. 설명하려는 것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기 보는 게 설명회 자체를 못하도록 자, 한 이영철 얘기가 있기 의원님, 때문에. 바로 네, 종결. 그래서 전 솔직히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예, 해당 질문은 마무리하겠고요. 유라천 도시마천 생태보건사업 석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청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데 약 7.3km에 21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 유라천 도시마천 생태보건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공모에 당선되셔서 약 1.3km에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대청천과 유라천을 비교해보면 킬로미터당 대청천은 약 한 28억 원 정도, 유라천은 1km에 약 77억 원 정도 공사 비용이 대략적으로 분산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미 김해시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보라석에 대해서는
여러 해천에서 사용이 됐고 그것에 대한 시민 불만들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생태와 환경에 또 미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km에 10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유라천 도시마천 복원 사업에서만큼은 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창석에도 여러 석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거리상의 이유로 상당 부분 약 몇억 원 정도, 3억 원 안팎으로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에 사용될 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런데 1.3km에 전부 다 돌로 다 도배할 것도 아니고 충분히 유라천 도시마천 생태복원 사업에서는 그 환경과 미관에 어울리는 그런 석재를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답변에 일반 경쟁 입찰로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 경쟁 입찰로 하면 가격으로만 아마 주요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다시 보라색이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은 그 답변 내용과 같이 유라천에 사용되는 석재가 반드시 어느 것이 선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고 또 그것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처럼 원가가 정해져서 정부가 고시한 가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석재의 경우에는 생산지와 사업장 간의 그 이동 거리에 있어서 약간의 운임 차이는 있을지는 그것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입찰은 그렇죠. 각 회사에서 그 원가 절감 노력이라든지 또는 이윤의 축소라든지 또는 회사의 뭐 적치량이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입찰 가격은 참가자가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무엇이 된다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조달청에서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 그 사용 석재가 선정된다면 그 석재와 조화롭게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 만큼 장류 지역이 잘 조화롭게 좋은 하천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대부분이 수차례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고 여러 단체에서까지 면담을 요구하면서까지 유라천 도시마천 복원 사업에만큼은 보라색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색상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요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한 입찰에 의한 계약 제한 사항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 구매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납품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제한을 일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닌 적격 심사의 방법으로 석재를 공급업체를 선정을 한다면 충분히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의 석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다소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석재가 어느 단일색이 나오고 보라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회색도 나오고 청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색상 중의 하나가 보라색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교통부에서 발간한 하천공사 설계 실무 요령에 보면 네. 그 돌삭기에 사용되는 석재는 압축 강도 그리고 수분 흡수율 그리고 비종의 규정을 하면서 분명히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 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보라색은 안 된다라고 지정을 하면 그러면 검은색을 할 것입니까? 그럼 청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색상을 지정해서 제한하기는 그 계약법상에도 저촉되는 사항이고 일단 조달청에서 어떠한 색상이 석재가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항상 상황에 맞춰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보라색이 될지 회색이 될지 검은 돌이 나올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잘 맞도록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짧게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이 이영철 의원님 보충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현재까지 보셨을 때 시민들이 보라색 사용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보라색이라기보다도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대한다고 간단히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이 자료를 그 2015년도 1월 8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자료를 보면 그 미국의 글로벌 색재 연구소인 펜톤이 발표한 올해의 칼라 2015년도의 칼라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고 또 색상 관계, 색의 보색 관계에서 이 보라색과 그 연두색은 서로 보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색상 대비의 표에도 일어나오고 또 실제로 그 보라색 옷과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사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25년도의 신행 패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십시오. 김해시 의회 본회의에서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돌 색상 규제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죠? 제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거는 분명히 적격 심사의 방법으로 하면 그 해당 사업에 맞는 돌 색상 충분히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적격 심사의 방법으로 하면요. 일반 경쟁 입찰로 하면 못하지만 적격 심사제를 도입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색이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시죠, 그죠? 검은색 돌도 있습니다. 검은색 돌 싸게 들어오면 검은색 돌을 할 건가요? 예? 일 똑바로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보라색 유라처리만큼은 가급적 사용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예, 신중히 적격 심사제와 관련 법령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보라색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해 주십시오. 예,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몇 번의 좌절을 겪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김해 시장님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님, 의원님들 유감스럽습니다. 다시는 시정 질문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철 의원님의 마지막 말, 일이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